혜인은 설마 그때 할 말이 있다고 한나 쓴 거냐고 묻자 현우는 맞다고 합니다. 혜인은 그래서 이제껏 거짓말 한 거냐고 묻자 현우는 확답을 피한 채 다리에 묶은 열쇠 아직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혜인은 현우의 배신감에 숙소에서 나갑니다. 현우가 왜 그렇게 했는지 얘기하려고 해도 혜인은 현우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거리를 걷다 정신이 돌아올 때는 도로 한복판에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트럭이 혜인에게로 돌진해 옵니다. 이때 손을 잡고 끌어당기는 현우. 현우가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하자 혜인은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죽게 놔두라고 말합니다. 수철은 매형이 이혼하는 이유와 배우자를 알고 있다고 하자 다혜가 놀랍니다. 그렇게 놀란 다혜가 설마 들켰나 하고 긴장하자 수철은 그 배우자가 고모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혜는 한결같은 수철이를 애처롭게 바라보며 동정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수철을 배신해야 됩니다. 다음날 연구소 결과가 나왔는데 백혈구 수치가 높아지지 않아 치료가 불가능하다며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혜인은 그냥 다 포기한다고 합니다. 포기한다는 말에 현우는 혜인에게 일부러 열받게 하는 말을 하면서 맘에 없는 말을 합니다.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하려는 혜인을 그렇게 뒀다간 극단적인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증오하게 만들어서라도 혜인의 생각을 바꿔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회장님은 횡령 사실을 아직 윤은성이 모른다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수철이 회장님에게 횡령 사실이 알려지면 리조트 투자가 엎어질 거라고 하자 회장님은 결국 사업을 허락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 사실을 한국에 온 현우도 알게 됩니다. 이제 도장을 찍은 은성은 계약을 엎어 퀸즈 그룹에 막대한 손실을 입혀 퀸즈의 일대주주가 돼 홍만대 가족들을 내쫓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레이스 고는 이 타이밍에 이혼 소리가 나와 행운이라며 불의 인인 현우가 곧 가족들에게 버림받는 건 시간 문제고 그럼 퀸즈를 방어할 사람이 없다며 정말 좋은 기회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방어할 사람 현우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철을 만나 리조트 공사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수철은 또 나 방해하려고 그러냐면서 이제 다 끝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우는 홍 회장님을 만나 사진을 보여주며 횡령한 송 팀장님의 최종 사인을 한 사람은 조현명 이사이고 퀸즈 그룹의 외부 회계의 법인은 황병우 대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현명과 황병우는 대학 동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퀸즈 그룹을 5년 동안 감사를 했는데 한 번도 부적정 의견이 없었다며 과연 송 팀장의 횡령을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 이사 혼자 한 일이 아니고 그 뒤에 배우자가 있다며 더 큰 목적을 위해 집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그 배우자는 저로 만들어 모략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홍 회장은 그게 누구냐고 묻습니다. 이때 이 대화를 몰래카메라로 보는 은성. 그러자 현우는 아직 확실하게 알아내지 못했다고 대답합니다. 이런 현우의 대답을 듣자 은성은 조이사에게 서둘러야겠다며 현우가 당신 뒤를 캐고 있다고 통화합니다. 이럴 때 선아는 현우 엄마에게 현우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고 현우가 집안에 발칵 뒤집어 놨다며 원하는 대로 이혼을 시키겠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혜인은 이혼 서류를 보여주며 나도 도장 찍었다며 이혼 진행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현우는 알겠다며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윤은성이랑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다. 갑자기 연락이 와놓곤 대가 없이 헤르키나와 리조트 투자금을 진행시켰다며 분명 의도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러자 혜인은 나 쉽게 속지 않는다며 윤은성이 나에게 음모를 꾸미면 가만히 안 있는다고 하자 현우는 속는다며 나에게 속은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혜인이 은성의 계약을 다시 점검해 보기로 합니다. 하지만 현우의 배신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팀이 현우의 사무실을 텁니다. 그렇게 혜인이 현우에게 집중하는 사이 은성은 혜인의 빈틈을 노리고 결국 혜인이 다니고 있는 병원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전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었던 혜인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결국 혜인이 현우를 탈탈 털었지만 10원 한 장 틀린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30만원의 상당의 금액을 꽃집에서 사용하고 김민지를 만나러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혜인은 뭐? 김민지? 라고 말하며 Do you know 민지? 아이돌 덕질을 하려고 이혼을 선택했냐며 뉴진스 김민지를 만나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라는 뉴진스. 노렸다.
말고. 하지만 김민지는 퀸즈 백화점 직원 김민지였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현우가 혜인의 이름으로 조화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혜인은 슬퍼하는 민지를 안아줍니다. 하지만 혜인이 장례식에서 현우를 보자 내 인생에서 가장 막막할 때 내 손을 놨다며 가증스럽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널 미워하다 죽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현우를 또한 싫어하는 은성의 비밀이 점점 현우에게 실마리를 잡힐 때쯤 모슬이가 은성을 만납니다. 은성의 엄마가 모슬이였습니다. 모슬이는 이제 인생의 순서를 바꿀 때가 됐다며 퀸즈 사람들은 여태 다 가졌고 행복했으니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다 가질 거고 행복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슬이가 홍만대 회장을 만나 필살기를 씁니다. 모슬이는 자기가 감옥에 가겠다며 횡령 혐의의 최종 지시자가 자기로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음모를 꾸밀 때 비가 내리고 집에 돌아오는 현우가 빗속에서 혜인을 봅니다. 고양이 밥을 주고 있는 혜인. 현우는 추운데 여기서 뭐하고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혜인이 나 여기 어떻게 왔냐고 묻습니다. 놀라는 현우. 그러더니 혜인의 말이 갑자기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예전 연애하던 얘기를 합니다. 혜인은 지금 독일에 간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절망에 휩싸이는 현우. 너무 슬픈 나머지 현우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것도 모르고 혜인은 치료 확률이 51%가 넘는다는데 왜 우냐며 현우를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해는 끝이 납니다. 현우는 우리 독일에 갔다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치료받을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어서 그냥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혼 서류를 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혜인이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기억 못하는 날 보며 재밌었냐고 화를 냅니다. 하지만 현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자 혜인이 너만 힘든 거 아니었다며 나도 결혼 생활 불행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혼하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현우는 이혼 변호사인 양기와 같이 혜인을 만나려 합니다. 이때 혜인의 이혼 변호사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빈센조. 빈센조는 바로 현우를 총으로 조준하며 여기서 끝내자고 하자 현우는 양기가 시켜서 한 거라며 용서해달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결국 협상 자리에 앉은 현우. 그리고 서로의 앞날을 축복하며 이혼에 합의합니다. 꼭 빈센조가 무서워서 앞날을 축복한다며 도장 찍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느낌이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합의한 내용은 미세하게 달라요. 그래서 혜인은 그 미세하게 다른 내용이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우 단골 식당에 갔는데 얼떨결에 현우가 식당에 왔습니다. 현우는 양기에게 그냥 혜인이 옆에 살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잔할 때 혜인도 그 얘기를 들으며 한잔합니다. 이때 은성도 추억을 한잔합니다. 혜인은 어렸을 적 개에 물릴 뻔한 걸 은성이 도와줬었습니다. 그리고 은성이 넘어져 상처가 났었는데 그걸 혜인이 다친 무릎을 묶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은성은 혜인이 날 좋아한다고 생각하며 그 생각을 잊지 않기 위해 혜인이 흘렸던 목걸이를 간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 없인 혜인인 뭘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오는 혜인이를 보며 백현우 빨리 회사에서 내보내라며 회사와 너에게 필요한 사람은 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자 혜인은 헤르키나 입점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러자 은성은 다른 사람이 못해주는 걸 나는 해줄 수 있다며 나를 그냥 이용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혜인은 내가 이혼한 건 너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이혼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성은 과연 네가 가진 걸 다 잃어도 그런 말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성은 준비된 리조트 악재들을 풀며 투자자들이 리조트 사업에 발을 빼게 합니다. 그리고 수철이에게 리조트를 내가 운영하는 펀드로 단독으로 투자하겠다고 하고 그 내용을 현우도 알게 됩니다. 결국 은성이 단독으로 투자하겠다는 계약서에 홍 회장이 도장을 찍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때 현우가 나타나 도장을 찍지 말라고 하자 홍 회장님은 자네는 혜인을 배신했고 내 방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으며 오늘은 내 일을 망치려 했다며 3아웃이 됐다며 당장 나가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안 홍범자는 현우를 불러 신분 세탁한 모슬이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숨겨놓은 자식도 있는 모슬이를 같이 잡자고 합니다. 그래서 코난을 만나 조사한 내용을 알려주는데 모슬이 아들이 희망상록원에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수렵장에 갔는데 원장님이 예전에 개 죽인 애가 있는데
있는데 그 애가 은성이랑 닮았다고 얘기해줍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입양됐다고 알려줍니다. 그런 줄 모르는 홍 회장님은 단독 투자권을 성사시켜 준 거나 마찬가지인 모슬이 여사에게 상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홍 회장은 자기의 의결권을 갖는 위임장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슬이의 그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줄 모르는 범죄자는 모슬이를 잡기 위해 아버지를 만나 모슬이 머리카락을 수집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큰 소리칩니다. 그러자 오히려 범죄자가 아버지에게 맞아 쓰러집니다. 하지만 모슬이 머리카락은 수집합니다. 그리고 친자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 시각 모슬이가 홍 회장과 장기를 둡니다. 이때 현우가 홍 회장에게 전화를 하고 모슬이 여사와 윤은성의 친자 확인을 했는데 100% 맞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계약서에 전환 사채 조항을 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홍 회장이 전화를 끊고 알아보려는데 마비 증상이 옵니다. 그러자 모슬이는 회장님 바로 안 죽는다며 죽으면 이 위임장이 소용없다며 법적 보호자 위치에서 일 다 끝날 때까진 죽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 말을 듣고 쓰러지는 홍 회장. 그러면서 모슬이가 말합니다. 범자 현우 다 틀린 말 아니었는데 왜 내 말을 들었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VIP 병동에서 나오는 모슬이 그리고 가족들에게 위임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윤은성은 내 아들이 맞다고 가족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오너 일가의 경영권이 박탈됩니다. 그리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됩니다. 그렇게 현우 집안까지 알려질 때 현우가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혜인도 같이 왔습니다. 아니, 가족들과 다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8회는 끝이 납니다. 그 길을 걷고 앞만 보며 같이 걷던 우리 타고 나서 조금은 좋게 생각할 수 있겠죠. 길을 잃고 남은 날은 돌이킬 수 없네. 최선을 다했지만 이젠 바뀌어버린 우리 이별이 어떻게 더 아름다울까 생각하다가 더 이상 잡지 못한 잊을게. 모든 걸 알고 있던 널 이해할 수 없네. 모든 게 변하듯이 우리도 변해갔어. 사랑이란 말